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우리 군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겁니다. 이 위성은 얼마 전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선 감시 정찰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안에 4기의 정찰 위성을 더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5, 4, 3, 2, 1, ignition. 붉은색 화염과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우리나라의 첫 정찰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미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는 순간입니다. Right on schedule. During the entry burn, Falcon 9 is decelerating by firing those Merlin engines, but we're still moving really fast.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19분 이륙한 1호 정찰 위성은 곧 1단과 2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했고 14분 후 목표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륙 78분 만인 4시 37분 해외 지상국가 첫 교신한 데 이어 오전 9시 47분엔 국내 지상국가의 첫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호 정찰 위성은 모두 우리 기술로 설계됐고 부품의 70%도 국산입니다. 특히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상도가 아리랑 3호보다 서너 배 정확하다며 세계 5위 수준의 성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5년까지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정찰 위성 4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김민곤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오늘 발사한 위성으로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로 잘 보이는 겁니까? 네, 우리 군이 오늘 발사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입니다. 가로 30, 세로 30cm의 물체가 점 하나로 보인다는 뜻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년 전에 촬영된 55cm급 해상도의 아리랑 위성 사진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죠. 오늘 발사한 위성은 이보다 서너 배 더 정확합니다. 30cm 같은 급 위성에서 촬영한 미국 국회의사당 모습입니다. 차량의 색깔이나 종류부터 건물의 창문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도 보면 옥상에 눈이 녹아있는 흔적 하나까지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해상도로 어떻게 촬영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정찰 위성은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오갑니다. 400에서 600km 고도에서 낮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촬영을 하고 햇빛이 없는 밤에는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남쪽에서 내려오면서 하루에 2번씩 촬영을 합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북한이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위성의 핵심은 해상도일 텐데 북한보다도 훨씬 나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위성의 수준은 무게와 통상 비례를 합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발사한 만리경 1호는 300kg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위성 무게인 800kg의 절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도 역시 3m급으로 우리 위성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역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석유터미널 모습입니다. 왼쪽이 북한과 같은 3m, 오른쪽은 30cm 해상도입니다. 왼쪽과 달리 오른쪽은 유류탱크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보더라도 3m와 30cm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곳을 찍더라도 남북이 얻는 정보의 질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도 러시아에서 이 기술을 확보하면서 위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 그야말로 남북한 위성 경쟁에 더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위성 발사 직후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를 공언해 왔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북한이 올해는 추가 발사가 힘들지만 내년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이 최근 북한 위성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북한은 오늘 주권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면
미국 위성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독자 위성으로 북의 어떤 도발 징후를 좀 더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네, 킬체인 역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 우리 군이 핵심 장비와 목표물을 선제적으로 30분 안에 사격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북한 도발 징후를 포착할 정확한 눈이 중요한데 정찰 위성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은 내후년까지 위성 4개를 더 발사할 계획인데요. 오늘 발사한 위성이 쉽게 말해 카메라를 이용하는 만큼 날씨가 좋지 않으면 촬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이더 장비를 이용한 위성을 추가해서 날씨에 관계없도록 촬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 5기가 모두 갖춰지면 북한의 같은 지점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이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때문인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소위 이동관 방지법을 민주당이 모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모레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맹비판했는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이동관 방지법과 관련 지도부 차원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야반도주라고 비난하며 추가 탄핵 엄포를 이어갔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해서 방송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탄핵안 폐기 방지법 발의에 이어 관련 입법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선 다음 주 개각과 함께 격전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승부처 중 하나인 수원 지역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수정 교수 같은 이 인지도 있는 인물이나 장관 출신 후보를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여권은 내년 총선 경기도 수원에 외부 영입 인사들과 오는 4일 개각으로 차출될 장관까지 총력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25년간 재직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박문규 산업부 장관입니다.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결정이 되면 피할 생각은 없어요. 경기 남부의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입법 독재를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3인방을 삼두마차로에 수원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수원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석권한 수원에서 최소 4곳은 가져와야 인근 지역까지 바람이 분다는 구상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들의 출마 지역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원 출마설이 돌았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분당 출마가 유력 검토되고 강원 원주가 고향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수원 인근인 경기 오산 출마도 거론됩니다. 당 관계자는 장미란 차관은 차출 요청이 많아 판세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례적 조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자승스님 조문에 나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여사와 함께 직접 조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요. 대통령은 조문록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썼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요, 여주 지청장일 때 여주의 한 사찰 스님이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과 갈등을 빚자 종단 상황을 파악하면서 스님과 교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인연이 알려진 건 대선 후보 시절부터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자승 스님을 찾아갔었고요. 또 당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자승 스님과 점심 공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만났었고요. 깊은 인연이 이렇게 있다 보니 입적 소식에 윤 대통령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요, 분향소를 찾아서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이는데 복수를 꿈꾼다. 복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적은 글인데요. 소위 친문 성향의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가 쓴 책을 추천을 하면서요, 복수를 꿈꾼다고 한 겁니다. 저 한자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복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요, 원수를 갚는다는 뜻의 복수가 아닌 오래 살며 복을 누린다는 뜻으로 복수를 쓴 건데요. 요직을 지낸 검사가 지금은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이 검사가 쓴 야생화책을 소개하면서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에서 복수를 따온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유죄 선고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이 돌연 우리 사회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렇게 써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책을 추천하며 복수라는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21대 이 국회의 각 정당 혁신위원장들인 것 같은데 처음에만 반짝, 혁신위 이야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혁신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모두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죠.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의 혁신 철학은 희생과 통합과 다양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출발만큼 잘 풀리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인요한 혁신위를 먼저 보면요, 당 지도부와 갈등이 시작된 건 바로 예민한 공천 문제를 건드리면서부터였습니다.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네, 기억하시겠지만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도 1호 안건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꺼내 들었는데 당이 미적거리고 또 일부 반발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죠.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주류의 험지 출마 등을 요구하는 희생안을요, 다음 주 월요일 당 최고위로 넘길 예정인데요. 당 지도부는 미온적이어서 강대강 충돌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험지 출마나 불체포 특권 포기,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나오면 예민해지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혁신위도 야심차게 출범했을 당시 그 초심을 함께 떠올리며 정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흉기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외투 속에 흉기를 숨기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여성이 골목을 지나가고 뒤에 따라오던 남성이 점점 속도를 높여 여성을 쫓아갑니다. 잠시 뒤 외투를 벗은 여성이 전력 질주로 도망치고 이번에도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남성의 한 손에는 여성의 외투와 가방이, 다른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가로챈 건 어젯밤 10시쯤. 남성은 조용히 하라며 흉기로 여성을 위협했고 여성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다리를 찔렸고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외투와 금품을 뺏긴 여성은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쳤습니다. 알바가 일하다가 그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신고하고 알바가 여자라 무서워가지고. 이 남성은 2시간이 지난 오늘 0시 10분쯤 추가 범행에 나섰습니다. 첫 범행 장소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고 20분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는데 경찰이 남성의 오단에서 흉기를 발견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남성은 할인 매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외투 안에 넣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뺏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기업 직원인 아버지가 경제적 문제를 겪던 중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모여 있습니다. 잠시 후 소방대원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이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1시간 전쯤엔 이 집에 사는 학생이 학교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버지인 47살 A씨는 아이들이 집에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1시간가량 대치 끝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자 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40대 엄마와 2 아들이 숨져 있었습니다. A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기업 직원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은 지난 8월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고 A씨는 최근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늘 이사 가게 돼가 있었다네. 그 전부터 계속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이게 많이 봐준 거지. 원래 한 달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생인 큰 아들은 사고 당일 오전 자격증 시험을 본 뒤 귀가했고 중학생인 작은 아들은 학교를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통화하는데 학교생활 잘하고 착한 친구였고. 경찰은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소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요즘 적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마약 검사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마약 키트가 전국 일선 경찰서에 확대 지급됩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과 접촉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 순찰차가 다가오자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깡총깡총 춤을 춥니다. 이후에도 손을 휘저으며 춤 사위를 이어갑니다. 지난달 2일 필로폰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와 같은 마약 운전자가 늘어나자 전국의 교통경찰들에게 타액용 간이 시약기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타액 시약기는 채취봉 스펀지를 입안 구석구석에 문지른 뒤
혓바닥 아래 침샘 가까이에 두면 양성 여부가 3분 안에 확인됩니다.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마약 6종을 검출할 수 있는데 한 줄이 뜨면 양성입니다. 정확도는 99%가 넘습니다. 기존에 사용해온 소변 간이 검사는 화장실로 이동해 실시해야 하고 채모를 통한 정밀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타행용 간이 씨앗기를 이용하면 사건 현장에서 불과 몇 분 만에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바로 채취를 할 수가 없고 직접 화장실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 피해자가 그 소변에 불순물이나 다른 물질을 섞어 성분을 희석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이미 확보해둔 씨앗기 1,200여 개를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포하고 부족한 분량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알리는 신고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산간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얼마 안 돼 군청 통합관제센터에 사고 감지 메시지가 뜨고 사고 위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90초 동안 오토바이가 다시 세워지지 않자 사고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신고가 된 겁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선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도 적다 보니 신고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이제 걸어를 안 다니고 하니까 활동력이 없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를 꼭 항시 타시거든요. 행동하는 게 너무 우둔하다 보니까 사고가 정말 빈번하거든요. 예산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자의 오토바이 200여 대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사고를 감지하는 센서에는 운전자와 가족 등 인적 사항과 연락처도 담겨 있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센서가 반응해 가족이나 CCTV 관제센터로 사고 알림 메시지를 자동 발송합니다. 관제센터는 CCTV로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과 소방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발견이 지연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망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또 응급 그 시설로 빠르게 후송함으로 인해서 공단은 내년 초까지 시범 사업을 벌인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흉물스러운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묶여 있는 사이 거리 곳곳엔 이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지역에선 정당 현수막을 아무데나 달지 말라며 이 전용 게시대까지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당 현수막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층층이 걸려 있다 보니 뒷건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도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길게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건물 마냥 아무 데나 갖다 막 설치를 하니까 좀 미관상 보기는 안 좋아요. 우회전 할 때는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급기야 천안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시내 10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한 겁니다.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달라고 각 정당에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난립을 하니까 민원도 많고 지정 게시대를 설치를 해드리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요청이 무색하게 현수막은 지금도 시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시대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는데요. 바로 옆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게시돼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 등에선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에 자유롭지 않은 게 부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중국에서 또 식품 위생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번엔 한 허거 식당에서 이 쥐가 돌아다니며 이 고기를 뜯어먹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허거 식당. 작업대 위에 큼지막한 소고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색 동물이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름 아닌 쥐입니다. 사람이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식당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의 불량한 위생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상이 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해당 식당의 육류를 모두 압수해 폐기하고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식품 위생 논란이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중국 안후이성의 한 정육점에선 양갈비뼈를 이로 발라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수십 년 이상 된 전통 기술이라며 고기에 침이 묻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큰 비난만 샀습니다. 유명 식품업체가 판매하는 즉석 마라탕에선 박쥐 몸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취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잇따른 위생 논란에 중국 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새로 내놓은 미래형 트럭, 이 사이버 트럭이 화제입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방탄 성능 같은 스펙이 눈길을 끌긴 하는데 오히려 이 차량이 테슬라의 수익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트럭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총알은 차량 문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갑니다. So don't believe the movies. When you shoot a normal truck, the bullets go in one side, straight through, and out the other side. 이번엔 스포츠카 포르쉐와의 대결. 포르쉐 한 대를 더 끌면서도 가볍게 승리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선주문만 100만 명을 넘기고 공개 4년 만에 첫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라이벌 기업인 리비안 주가가 7% 이상 폭등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가장 저렴한 기본 사양 시작 가격이 7천만 원대. 4년 전 예상했던 가격보다 50% 높게 책정됐습니다. 내년에 인도받을 수 있는 고급 모델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당장 대량 생산도 어렵습니다. 일반 차와 달리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자체 생산한 배터리만 사용해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시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승자의 저주를 걱정했습니다. Yeah, I mean, we dug our own grave with Cybertruck, you know. 경쟁사인 포드나 리비안보다 성능은 좋지만 선주문한 100만 명이 언제 차량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등 대중적 모델을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로 올라선 테슬라.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트럭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매섭고 차가웠던 바람이 조금은 약해진 느낌입니다. 내일은 추위 기세가 더 나아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춥겠지만 한낮에는 평년 수준에 가깝게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1에서 많게는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향하실 계획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강릉 0도로 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아직은 바람도 강한 편이라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릅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눈과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북 위성 정보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미 공조가 물샐 틈 없다곤 하지만 직접 내려다보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는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북 작전이 6회공을 넘어 우주로 확장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 차원 높아진 자주 국방.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